두 번째로 뭔가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그 농사라는 것이 있고 또 사실은 농사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상을 또 어떤 마음으로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영상이 하나 있죠. 이 영상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문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되게 간단한 건데 소리가 이걸로 들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애벌레가 좀 징그럽지만 생긴 게 귀여워요. 디자인 너무 여수 저희가 작업장학교가 했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 나비 문명 이야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애벌레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방식은 계속해서 어떤 자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축적해놓은 자원들을 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문명인데 그러면은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은 지구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것도 원래는 자연의 일부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가 지구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원이 상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런 사회 공부를 되게 많이 했을 때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도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계속 지구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이거라도 해야 돼 죄책감으로부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삶이 있다. 그거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럼에도 행복한 마음으로 이걸 찾게 됐을 때는 조금 더 내가 텀블러를 갖고 다닌다거나 도시락을 싸들고 다닌다거나 그게 나한테 재미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상력을 주는 일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계속 지속이 가능하고 또 텀블러를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저의 삶이 좀 많이 바뀌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녔던 비전화 공방이 그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하게 해주는 곳이었죠. 이거는 저희가 만든 카페인데요. 이 비전화 카페가 비전화 공방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카페 하면 생각나는 장면도 있으시잖아요.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 내리는 소리라던가 아니면 포스기가 있다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은 비전화 카페에서는 찾아보실 수 없고요. 심지어 불이 들어올 수 있는 형광등도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만든 카페 운영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까지는 네,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궁금하시죠? 비는 아닐 비자고요. 전화는 전기할 때 전자, 화학물질 할 때 화자거든요. 그래서 전기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 비전화 카페입니다.
24명의 청년이 건축을 했고요. 1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2018년 올해 11월에 문을 열었어요. 건물 자체도 세시브하우스로 지었는데요. 벽의 경우는 벽집을 한 60cm 너비로 바닥하고 지붕은 완결로 저희 단열을 했거든요. 상단이 단열되는 아, 네. 조명으로 초하고 이제 오일 램프를 사용하는데 난방의 경우에는 화목난로를 켜거든요. 에너지를 좀 덜 소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비전학 카페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냉장고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냉장고 있이 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한국의 냉장고가 보급되고 지금처럼 정착된 게 100년 이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전에 선조들이 이런 식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저장하고 또 숙성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커피의 경우는 저희가 생두를 구매해서 로스팅부터 직접 하거든요. 바로 로스팅을 하고 그리고 블라인더도 손으로 매번 커피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원두를 갈아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는 대신에 저는 사이폰이라고 하는 추출 도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알콜 램프에 성냥으로 불을 붙여서 물을 데우고 다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야자나무 잎을 태워서 만든 숯으로 정수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들은 대부분 플러그를 꽂아서 정수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잖아요. 필터 교체를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든 정수기는 그게 아니라 열탕수극을 해서 숯을 한번 정화만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처음 오셨을 때 하시는 얘기는 여기 되게 숲속의 오두막 같아요.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여기는 카드 사용도 어려워요. 포스기가 없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커피가 금방 나오지 않아요. 음료는 조금 천천히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 걸기를 하면 왜 그런지 처음엔 조금 당황해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면 여기는 그런 공간인가요? 굉장히 재미있네요. 라고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의 일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 전기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전기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건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전력을 통해서 어떤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단축해 주잖아요. 근데 막상 각 가정이나 회사에서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일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더 많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고 적절한 우리에게 적합한 게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오히려 비전화를 설명하는데 더 적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전기를 사용하면 안 돼라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환경에 불친절한 일이야, 지구에게 해가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도시 안에서 전기 없이도 충분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 외에도 생각보다 다양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여러 선택지가 도시 안에서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카페를 운영하는 모습도 그런 이야기의 한 방편이자 일환이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재미있었던 게 카페를 전기 없이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실험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후지무라 선생님이 이분이신데 너무 재미있는 게 모든 거를 이가 좋아서 뜻이 좋아서 하지 않아요. 뜻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게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서 이거를 저희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아까 그 카페를 봤을 때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 안에 있다는 것 자체부터 가슴이 뛰게 하는 공간을 같이 만들자. 사람들이 전기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예뻐서 왔는데 오니까 전기도 안 쓰네?
근데 내가 행복하네? 라고 했을 때 전환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도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그 이제 아까 난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작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장작을 어떻게 구해왔냐면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 장작이 필요해지면 눈에 이제 나무가 다 땔감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혁신파크 부지가 거기도 좀 넓어요. 근데 그 안에 부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벌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잘 그걸 몰랐는데 벌목을 해서 그 나무만 가지고 와서 써도 장작이 굉장히 충분하고, 또 저희 뒤에 북한산이 있어요. 북한산에서 조금 더 굵은 나무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 들고 와서 쓰면 장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또 이제 이 굵은 장작을 쪼개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 쪼개서 쓰는 거는 그냥 카페 앞에서 도끼로 쪼개고 있으면 시민들이 한두 분씩 오세요. 이게 뭐예요? 이러면은 해보실래요? 하면 이제 저희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이제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막 패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그게 일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터였어요. 이게 하나의 워크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저기에 몇 시에 가면 늘 장작을 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 안에 생기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살림들이 다 일이라기보다 나를 풍요롭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요소들로 저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가능했던 게 무엇이냐? 결국에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나무도 주워올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나무를 주워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의 삶의 흐름을 끊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을 바꾸는 거였어요. 지금의 노동 환경에서는 이것들을 실험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일단 그 선생님이 얘기한 자급자족의 약속이 이런 거였어요. 그 자급자족이 결국에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삶의 뭔가 마음? 감수성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서, 세련되고 멋있고 아름답기,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들도 하고 싶어진다. 리틀 포레스트를 사람들이 꿈꾸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뭔가 자기 손으로 해서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해봤을 때 그게 되게 저도 좋아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즐겁기. 즐거워야 내가 누군가한테 추천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하기, 맛있게 하기, 싸게 하기, 지속성을 가지기, 내가 자연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감성 지니기, 개방적이기, 우정을 가지기. 이 개방적이기는 아까 말한 그런 거예요. 나와 다른 삶의 태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 근데 미워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 삶이 재밌어야 미워하지 않는데, 재미없고 괴로우면 이거 안 하는 사람들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건강해진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이클 전환이 이제 저희의 좀 주된 관심이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실천이나 어떤 것들을 삶에 대해 고민을 할 때 내 스스로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싶은 부분이 뭔지, 나는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슴이 뛰고 감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생각해보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드는 건데, 이제 3만원 비즈니스 작은 일,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저희의 지금의 삶은 일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내 여가 시간이라는 게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줄어들면 아까 말했듯이 나무를 주워올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없어진다. 그러면은 아무리 화목난로가 있어도 나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서 몇 가지의 공대는 화목난로가 있는데 이것들을 공무원분들이 나무를 구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또 사거든요. 그러면은 전혀 이게 생태계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출이 또 늘면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면은 일이 높아질수록, 근데 우리의 일은 또 서비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주인이잖아요. 점점 나라는 가치가 계속 사라지기 시작해요. 알바할 때 제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소멸되고 그 내가 소모된 사람들끼리 관계도 점점 좀 사라지고, 그러면서 행복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삶을 끊어내기 위해서, 조금 바꾸기 위해서 다른 일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시간을 줄이자, 쉬프트 한다라고 저희는 설명하는데, 그러면은 여가 시간이라는 게 늘어나고, 이 여가 시간에
스스로 뭔가 나를 살리는 어떤 자금률을 높이자. 그러다 보면 저절로 돈이 필요한 이유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일도 다시 많이 안 해도 될 거야. 이 순환의 시스템을 제안을 하시는 분이 이제 후지무라 선생님이었고, 그렇게 일이 줄어들면 나 스스로를 돌보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라는 게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나도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고 관계가 생기고 여기서 행복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그런 거 너희한테 제안하고 싶어 라고 하신 게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안학교를 아까 고등학교까지 지내고 졸업을 했는데 좀 이렇게 삶에 대한 약간 절망감이 있었어요. 이게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너무 바쁘고 괴로워 보이는데, 이게 왜 괴로워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내 일상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건데 일상의 3분의 2가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복하게 하면 우리가 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제 이 실험을 시작을 했고,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에 규칙이 너무 뭔가 설명하기가 좀 되게 많아서 이것만으로 2시간인데 짧게 설명을 하면은 한 달에 이틀만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한 달에 이틀만 하고 그 일로 30만 원 정도를 벌고, 그러면은 이틀을 하면 나머지에 엄청 많은 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즐거운 일상을 탐구하면서 자금력을 높인다. 그 방법으로 다시 일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3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한 번만 하면 되고 6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면은 2가지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90만 원이 필요해 하면 3가지 일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일의 개수를 늘려서 겸업을 하는 식으로 일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가지 일씩을 하면서 뭐 4번 정도 일을 하기도 하고 한 달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이게 이제 햇빛 건조기인데 햇빛 건조기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햇빛 건조기를 만들었을 때 도시에서 뭔가 햇빛과 내가 연결되는 삶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사용해봐요. 사용하면서 저는 이전에 이제 일을 상상하지 않고 그냥 교육만 받았을 때 학교에서도 분명 SFD 햇빛 건조기를 만들긴 했었는데 만들고 이게 늘 처박혔거든요. 계속 쓰레기만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만들어도. 근데 여기에 일상이라는 거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공방에 왔을 때 내 야채를 썰어가지고 말리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햇빛 건조기가 일상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일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실험을 이제 한 6개월 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일단 음식이 엄청 맛있어진다는 거였어요. 저는 건조식품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정확하게 야채가 말려지면서 그 당도가 30%씩 올라간대요. 이게 응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먹는데 약간 방울토마토에서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맛이 나고, 호박도 먹는데 이게 호박이야? 라고 싶은 막 그런 맛들이 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포도가 생각보다 막 망고 맛이 날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제 워크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교육 워크숍을 했었던 건데, 그러면 이제 워크숍을 만들면은 사람들과 같이 만들고 그 만든 거를 가지고 어떤 레시피들이 가능한지 레시피도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그 요리로 또 밥도 해먹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이게 되게 맛있네라는 경험을 하면은 이 SF들 만드는 거 이후에 또 상상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켓이 열리는데 각자 지부마다 자기가 뭔가 활용한 방식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뱅쇼 키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인을 끓여가지고 과일들이랑 넣고 끓이는 걸 뱅쇼라고 하는데, 그게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만들려면 모든 과일을 막 3-4가지를 살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과일을 사가지고 말려서 딱 한 병을 만들 수 있는 뱅쇼 키트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가지고 가면은 건조했으니까 과일이 상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집에서 뱅쇼를 끓여 먹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연구한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찻잎을 말려가지고 차를 연구한 분도 계시고, 하나의 SFD로부터 다양한 삶들이 나오면서 그게 장터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이렇게도 가능해? 이렇게도 가능해? 이러면서 뭔가 햇빛 건조기 파티가 열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문화 발신 같은 걸 좀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3만엔 비즈니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실험을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만든 일, 아까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말 내 삶이 가능할까? 정말 나는 얼만큼 벌 수 있지? 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1년에선 집중하다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일이 만들어질 때마다, 워크숍 제의가 들어올 때마다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할 때는 너무 즐거워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가 않냐? 왜 행복하지가 않았을까요? 너무 재밌는 일을 하는데. 왜였을까요? 행복한데 괴로웠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너무 행복한데 근데 막 괴로운 거예요. 지치고 계속. 맞아요. 시간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근데 행복한 일도 계속 하니까 이게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끝나자마자 다음 행복한 일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년을 했는데 이거 괴로워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3만엔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쨌든 일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한 게 살림이었어요. 일을 줄이자. 대신에 그 자금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제 삶을. 그래서 뭐 차를 만들기도 하고 막걸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삶에 돈과 일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을 딸 때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금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이제 재작년에 이걸 실험을 했었는데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삶에 재밌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진짜 필요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이 없이도 내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일상에 막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차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일을 줄이니까 이제 좀 시간이 남아서 특히 아파트나 빌라 단지에는 버려지는 물품들이 되게 많은데 그 물품들을 분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 분해를 하면 나온 재료들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서랍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막 접시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또 많이 버려요. 근데 접시를 버릴 때 장바구니에 넣어서 버리거든요. 그럼 보고 예쁘면 그 장바구니 째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돈을 쓰지 않는데 쇼핑하는 느낌이 났어요. 세상이 저의 뭔가 백화점 같은 느낌이랄까? 저의 옷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그렇게 입게 되고. 그러니까 자금력이라는 게 처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다 생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다른 방식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걸 저는 지금 도시에서 발견하고 있어요. 버려지는 거 너무 많고. 그러면서 뭔가 삶의 안전함을 느끼는 다양한 이유가 만들어진달까요? 자금력이라고 했을 때. 근데 돈 버는 것도 계속 하고요. 그 아까 작은 일을 통해서. 왜냐면 사람이 빈곤해지면은 상상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앞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내 앞이 걱정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이유를 만드는 건데 제가 예시를 찾은 게 5가지 손가락이었어요. 살아가는데 저희는 5가지 손가락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돈은 엄지손가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사실 가장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연필을 칠 때도 쓰고 칼을 잡을 때도 쓰고 그래서 돈이라는 걸 엄지손가락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지금의 저희의 생각에서는 이 엄지손가락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의 역할도 다 할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개의 손가락만큼 커지기를 바래서 계속 여기다가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엄지손가락 정도 키우는 거는 뭔가 밥을 잘 먹는다거나 건강하게 살면 이 정도 크기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크게 하려면 이제 뭔가 외부적인 요인을 해야겠죠? 뭐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뼈를 막 교정하다던가 그럼 이제 내가 아프기 시작하고 얘네들은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그게 내가 뭔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삶의 안전함 아니었을까. 이 손가락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이 돈이 할 수 있는 역할 정도만 냅두고 다른 것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스스로 고치거나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험들을 계속 쌓는다던가 기술을 뭔가 배운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살아가는 방식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같이 공감하는 어떤 관계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그 사람들 만들어가는 거죠. 찾고 만들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아까 긍정적인 기운, 에너지, 생명력 그런 것들을 갖는 것. 근데 이 생명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이 들잖아요. 그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저희가 돈을 어떻게 벌까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내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게 하는 생명력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 건강한 몸. 저희가 막 특히 작업 같은 거 일 많이 하다 보면은 밥을 이렇게 대충대충 먹게 된다거나 터부시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몸이 터부시 여겨졌을 때 삶이 또 막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내 몸이 아파져 버리니까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살린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내 삶을 안전하게 느끼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이제 매년 하는 실험들이 너무 달라지고 저도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발신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실험이기 때문에 매년 그거에 대한 공유회를 해요. 공유회에 사람들이 꽤 많이 옵니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또 뭐 참가비를 받는다거나 하면서 다시 또 제 일을 만들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 해보니까요, 이 30만 원은 일본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조금 더 물가가 비싸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서 했을 때는 한 번 워크숍이나 장터를 나갔을 때 23만 원 정도가 저의 규모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벌게 되면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 근데 23만 원 정도는 이제 벌 수 있게끔 뭔가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자 올해 2월에 제가 표주박 시장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 표주박 시장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미야자키 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미야자키 현에 어느 날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면 너가 텐트랑 침낭만 들고 가면 그곳에서 굉장히 풍요롭게 잘 지낼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약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돈도 없이 내가 그냥 침낭만 갖고 가서 거기서 풍요롭게 산다고? 그럼 하루 종일 뭐 해? 하는데 하루 종일 뭔가가 할 수 있대요. 그럼 밥은 누가 해? 이랬는데 밥도 어떻게 된대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것이 가능할까 싶어서 갔었는데 제가 처음 갔었을 때 모습이에요. 그 현장입니다. 처음 갔는데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딱히 제가 왔다고 신경 쓰지도 않고 이런 공간이에요. 여기 텐트에서 사람들이 자고요. 여기 애들이 막 놀고 있고 어린아이도 되게 많았어요. 뭔가 뭔지 모를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그 태양광이 달려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충전을 여기서 돌아가면서 했었고요. 이게 이제 부엌이고 저 안쪽을 보이는 게 제가 저의 짐이에요. 짐도 풀기 전에 이제 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곳의 실험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삶이 계속 더 많이를 외치면서 뭔가가 망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제로 베이스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태적인 거 뭔가 실험을 하려고 하면 그럼 원시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 그럼 진짜 거기로 해볼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도 실험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일본에서 시작된 실험이에요. 한 달 동안 산이 그냥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텐트는 거기서 빌렸고 침낭만 가지고 가서 지내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였냐면 거기 룰이 없어요. 정해진 게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만 생각하면 되는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뭐 할까를 생각한 거를 내가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것가 있어요. 오늘은 대나무 베기를 하러 갈 거예요 라고 해요. 난 대나무 베는 게 궁금해. 그럼 같이 따라가서 열심히 대나무를 베요. 그럼 그 열심히 대나무를 벤 게 나는 그냥 즐거워서 뱄고, 근데 이게 나중에 와서 이 건물, 이 공간에 뭔가 벽이라던가 그런 창틀이라던가 그런 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꼭 굳이 일반이 아니더라도 나는 오늘 내가 기타를 치고 싶어? 그래서 기타를 막 열심히 쳐요.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막 기타를 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타를 친 게 그날 저녁에
뭐 예를 들어 그 기타를 나누면서 사람들은 뭔가 노동으로 피곤해진 몸을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해져요. 이거를 경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났어요. 삶의 근간이 엄청 많이 흔들렸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또 실험을 해나가야 되나 되게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이 시장을 갔던 이유가 가장 궁금했던 게 밥은 누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꼭 노는 사람들 놀기만 하고 걱정하는 사람 계속 밥을 내서 이것도 그런 참사가 일어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갔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제가 맨날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을 하는 마음이 첫 번째 일주일에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쨌든 내가 여기에 누군가가 내어준 땅을 지내고 있고, 누군가가 기부한 쌀을 먹고 있고, 누군가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밥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려고 일본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오래 있었던 친구 중에 그 친구도 매번 밥을 해서 같이 있었거든요. 물어봤어요, 일본 친구한테. 아, 내가 사실 좀 약간 고민이 돼. 여기 왜 왔나 싶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밥을 안 해도 된다. 청소 안 해도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너가 그날 뭐 하고 싶은지, 뭐가 너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밥을 하는 이유는 그거다. 너가 행복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싶어서 나는 내가 밥을 하는 거고, 너가 그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나한테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밥하는 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고, 그 말을 듣고 그럼 안도해서 그럼 내가 행복한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막 시간을 조금 보냈어요. 근데 3, 4일을 보내다 보니까 막 부엌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따 사진 보여줄 건데 부엌이 화로가 다 나무로 해야 되거든요. 나무 장작으로 해야 돼서 요리를 한 명이 못 해요. 두세 명이 같이 해요.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때 막 얘기하고 하는 게. 제 일본어가 또 짧아서 혼자 했을 때 친구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데 부엌에 가면 적어도 소금, 무 이런 건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고 이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결국 3, 4일 만에 다시 부엌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부엌에서 요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너무 달랐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런 게 좀 벌어진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느낀 게 사람에 대한 무한 긍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떤 툴과 규칙을 정하는 게 이런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를 피해를 줄 거야. 서로를 불편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생겨왔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없었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그걸 하게 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행복해질 때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좀 되게 신비한 경험이었는데 여기를 갔다 왔던 한국 분들이 되게 기억이 좋아서 한국에서도 이게 이번에 열렸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열렸던 건데 강화도보다 더 끝쪽으로 가면은 볼음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는 북한이 보여요. 망원경으로 북한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인데 여기서도 한 달 캠프가 열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이게 부엌이고요. 저 뒤편으로 이제 텐트들이 막 쳐져 있죠. 이거는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할 게 엄청 많았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이분의 텐트는 이분은 그 효소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이어서 된장 만들기를 하는 분인 거예요. 여기서 된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고 밖에 팔기도 하고 근데 된장을 만들 때 양이 많잖아요. 그럼 된장 만들기 배우고 싶은 사람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나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게 된장 만들 때 거의 콩을 막 6, 7시간을 끓이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괴롭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왔으니까. 놀듯이 모닥불 펴서 자연스럽게 된장이 만들어지고 그 된장을 사 먹고 이제 매일 저녁이었는데 확실히 일본 분들이 조금 더 요리하시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매번 이제 반찬이 6, 7가지씩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딱히 그러진 않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구운 훈제한 물고기인데 거기 또 지내셨던 히피분 중에 한 분이 약간 훈제 요리를 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갖고 온 물고기를 매번 훈제로 굽고 있어요. 거기 같이 굽기도 하고 이거는 한국의 보름도였는데 이제 저쪽이 호수였고 인디언 티피도 어느 두 분이 그냥 티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와서 쳐주신 거예요. 뭔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그걸로 막 삶이 엄청 풍요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TP가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 저녁마다 모닥불 파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비가 올 때 이 앞에다가 돌다리를 만들어놨어. 그럼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막 질척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한 사람도 자기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 뭔가 이들의 삶이 행복해졌구나라는 그런 감각을 느낀달까? 이게 이제 저 앞에 보이는 호수인데, 저 호수에서 막 수영도 하고 그랬어요. 이 호수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설거지를 하고, 근데 이 끌어오는 것도 이 캠프를 주최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지하수를 계속 가져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돼서 방법을 찾자라고 했더니, 그럼 지하수를 끌고 오면 어떨까 해서 그때 모인 사람들이 머리를 궁리해서 기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기술들은 우리의 궁리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전문의 기술로 만들고, 그래서 이게 망가져도 우린 뭘 고쳐야 되는지 모르고 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그 회사에 맡겨서 AS를 받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 숲이라는 곳은 일단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옛날에 내가 옛날에 거기 갔을 때 했던 그 기술이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기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이미 체득한 기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를 좀 발견해야 된달까? 이거는 목욕탕이었어요. 이런 비밀의 공간 같은 걸 지나가면 목욕탕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거는 그 일본 숲에서 거기 사시는 분이 만든 거여서 약간 더 좀 고급 기술이죠. 제 집이었습니다. 텐트에서 지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여기 덧댄 거예요. 이렇게 들추우라고. 위에다 원래 나중에는 차양막도 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되게 허름하잖아요, 집이라는 공간이. 근데 너무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새로운 저의 주거 시설을 생각했을 때, 왜냐면 저는 서울에서 월세를 내면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캠핑카였거든요. 캠핑카라는 걸 만들어서 지내면 어떨까? 근데 텐트에서 지내도 행복하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숲에서 자고 일어나면 좋은 게 뭐냐면, 아침에 일과의 시작이 이렇게 딱 눈을 떠서 지퍼를 싹 열면은 그 밖으로 나무랑 햇살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팰리스 타운을 갖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엄청난 행복이 있죠. 그래서 관점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관점 전환이냐면, 나한테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 있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감각이 되게 많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사실 상품이 이 문명을 굴리기 때문에 없는 것들을 계속 알게 하고, 너에게 지금 뭐가 없어, 이걸 하면 너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편안해질 수 있을 거야, 이 베개가 있으면 너가 잠을 잘 잘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없는 거를 사야 되고, 그럼 스스로 내가 계속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불안함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내가 완전한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했을 때였고, 이건 일본에서 마지막을 했을 때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있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밥하고 대나무 구해온 걸로 가지고, 이거는 마구간을 지었던 거예요. 또 말이 또 어떻게 생겨가지고 마구간 만든 거고, 이건 젓가락 만든 거인데, 젓가락도 필요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정말 만든 거를 그 다음 식사부터 쓰기 시작해요. 그런 게 되게, 정말 이 기술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고, 기술을 통해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좀 농사든 뭐든 사실은 제가 지금 저희 친구들이나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 살아난다라는 느낌에 집중을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나를 포기하거나 내가 죽어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걸 했을 때 살아난다고 느끼지? 그거는 좋아한다라는 거랑은 또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좋아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내가 살아난다고 느끼는지 아닌지, 내 생명력이 동하는지 안 하는지, 되게 모호한 건데,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저의 삶에 들어왔을 때 관점이 되게 바뀌었어요. 제가 선택하는 기준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 차는 삶. 이거는 좀 동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어쨌든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시천주 조화정이니까 내 안에 하늘님이 우리 각자 하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신을 모시고 돌보는 거잖아요. 뭔가 내 안에 신이 깨어나는 거를 그 느낌이 이런 바가 아닐까. 그리고 이 마음이 정말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마음인 것 같다 이런 생각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네, 저가 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어쨌든 우리가 뭐 저는 이게 동학 농민운동 스승님들 선조들이 이 마음을 단순히 농사에만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 삶과 내 일과 앞으로 우리 세대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했을 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나온 문장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농사를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뭔가 삶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다.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